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살짝 언급한 테슬라 슈퍼차저 팀을 거의 다 해고한 그 일론 머스크 이야기에 대한 조금 디테일, 제가 그냥 좀 팀을 해고한 게 리컨스트럭션도 있고 뭐 성과도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보다는 이게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제가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을 다 읽었는데 왜 잘랐는지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X에 밝히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게 계속 회자되고 있거든요. 계속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좀 재밌어서 현재 미국의 충전 환경이 또 어떤지도 간접적으로 이걸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모델 Y 새 버전, 그러니까 완전 리프레시 된 건 아니고 이제 새 트림이 생긴 거에 대한 얘기와 실리콘 포토닉스, 논문도 간만에 재미나게 읽었고 뉴스들도 많이, 사실 이 뉴스들이 다 논문 베이스로 나와서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제가 썸네일을 12.3.6을 달라고 오토파일럿 팀이 그걸 보셨는지 그거 영상 나가자마자 바로 또 받아서요, 한 3일 쓰고 새 버전 또 받으니까 놀랍습니다. 근데 영상이 길어져서 거기까지 리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인트로나 참고 영상으로는 썼는데 리뷰는 너무 길어지면은 뭐 다음 영상으로 또 어떤 느낌인지만, 사실 뭘 딱히 이렇게 잘못하기가 이제 얘기하기 어렵다고. 제가 이거 AI는 뭐 이걸 이제 못했다가 하게 되는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써보면서 확률적인 면이나 그러니까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AI고 이건 지능입니다. 그냥 딱 요럴 때 못했는데 요걸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복합 다양한 여건을 뚫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운전이라는 건 종합예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써본 감정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다음에 어쨌든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슈퍼차저 얘기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게 의아해하는 부분이, 북미는요 사실상 테슬라 슈퍼차저 동무대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혼자 다 해먹습니다.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계속 했던 얘기지만 최신 뉴스도 또 가져와 보면, 여기 컨슈머 리포트, 테슬라의 비판적인 5월 2일입니다. 2024년 5월 2일자로 다른 회사 차들을 가지고 테슬라 슈퍼차저 쓴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또 리마인드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에 대비해서 달라진 게 크게 없습니다. 그걸 이제 기반으로 또 저만의 그러니까 여기 중론 플러스 저만의 결론을 더해서, 이건 제 개인 채널이지 뉴스를 읽는 채널이 아니니까요. 정말 어느 정도로 동무되냐면요, 노스 아메리카에서 블룸버그 NEF에서 조사한 거는, 최근 조사는 74%가 올 패스트 차저가 테슬라입니다. 어떤 데는 65%, 어떤 데는 80%. 그게 패스트 차저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속도를 어디서부터 패스트 차저냐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북미에서 7, 8개는 고속 충전은 테슬라입니다. 미친 거죠, 이 큰 나라에. 그마저도 컨슈머 리포트도 얘기하고 다른 어떤 언론, 모든 언론들, 아무리 테슬라에 비판적이라도 부정하지 않는 다른 회사 거는, 심지어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뭐 70%가 고장났다더니, 컨슈머 리포트인가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이디 파워에서 뭐 2022년에 설비한 거 보면은 제대로 작동하는 게 없죠. 이것도 제대로 어떻게 작동하냐에 대한 정의가 좀 제대로 내려질 필요가 있는 거죠. 꽂았는데 충전이 안 되는 건 당연히 작동을 안 하죠. 표시된 속도만큼 안 나오면 그것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게, 이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결제가 안 된다든지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업타운 굉장히 높죠. 일론 머스크가 거의 뭐 100%, 그래서 제가 요거 살짝 떨어져서 그랬나 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슈퍼차저는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그리고 이면에 왜 이렇게 뉴스에서 시끌벅적하냐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너무나도 잘해왔는데 그 팀을 잘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미국의 고속 충전 인프라는 테슬라가 다시 한번 이렇기 때문에 열의 7, 8이 테슬라고 나머지는 있지만 2개 정도 거의 작동을 하지 않는다. 뉴욕타임즈인가 몇 개월 전에서는 한 33%만 작동한다는 통계도 있었죠. 그러니까 대동소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프라가 얘한테 오롯이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갑자기 이 팀을 해체한다 그러니까 전기차 오너들 전체가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이 시끄러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게 파장이 다른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좀 이해 안 되는 근데 결국 몇 개월 지나면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파급 효과가 큰 게 다른 회사도 여기에 어쨌든 릴라이언한 게 크기 때문에 이거 말고 없으니까 그래서 더 이렇게 시끌벅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미리 중간에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은 지금 EV에 있어서 여전히 북미에서 전기차 제일 잘 팔죠. 충전은 뭐 이 정도만 말할 게 없죠. 그러니까 혼자 다 해먹고 압도적인 격차고 기존의 IC 비클 만드는 회사들은 지금 리트립 백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거 만들어서 돈이 안 되니까 진짜 벌금 회피용이지 여전히 돈이 안 되니 하이브리드 위주니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혼자 독주하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이렇게 더 공격적으로 까는 게 크게 득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도 28밀리언이나 받는데 테슬라 규모에는 지금 글로벌리 7.4 빌리언 달러를 풀링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의 가치에 대해서 막 100조 원이니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한 2030년쯤에는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조금이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보조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인 영향,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니까 뭐 별의별 지금 음모론도 다 돌거든요. 근데 저만의 결론을 미리 내보자면 너무 경쟁자가 없고 정치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딱히 더 발전할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차가 아마 잘 지금 팔리지 않는 것도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커스트 커링에 의해서 잘하고는 있지만 이걸 굳이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게끔 큰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죠. 이게 참 해고 얘기할 때 참 무섭습니다. 조심스럽긴 한데 또 없는 현실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장은 하되 슬로우 페이스로 하고 그리고 일부 컨제션 있는 데는 좀 보완하는 정도로 가지 않나 이런 환경과 그리고 굳이 이렇게 큰 조직을 그러니까 참 무섭습니다. 성과를 잘 내도 현재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은 그게 더 크겠죠. 현재 필요 없다고 느껴지면은 과감히 자르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회사에 필요가 없으면 참 잔인합니다. 고용 해고가 유동성이 너무 큰 게 미국의 참 슬픈 현실이죠. 그런 것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를 잘 이야기가 어렵긴 한 건데 잠깐만 얘기하다가 그래도 꼬였는데 그래도 워낙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그 이후에 후폭풍 이제 그러면은 많은 기사들이 막 테슬라 슈퍼차저에 대한 비관적인 기사들을 내고 이제 후발주자가 더 크는 거 아니냐 이제 확장을 좀 덜 하면 충전에 불편함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미 오픈했는데 다른 회사들 때문에 테슬라 오너들이 불편함을 겪냐 연지 꽤 됐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기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대부분 맞고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테슬라 오너들이 겪는 불편함은 거의 없습니다. 글쎄요, 동부는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돌아다니면서 서부는 워낙 테슬라 친화적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전기차 친화적이라서 그런지 충전의 불편함을 제가 겪어본 적은 뭐 여행 시즌이라든지 명절 시즌에도 그렇고요. 근데 뭐 찾아보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여러 기사에도 지적을 하지만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 좋은 진짜 가치가 수백조 원에 이른 게 평가도 받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걸 다 열었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여기 개빈 뉴스엄도 나와서 주지사도 테슬라 슈퍼차저 옆에서 뭐 오픈했다 다 얘기한다. 이 얘기 지난 영상에서 했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뭐 풀리 오픈했다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타이틀이 그래서 It's complicated 그리고 다 연 거 아니다라는 기사 많이 나옵니다. 컨슈머 리포트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그 매직독이 설치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많이 열었는데 그렇게 연대가 찾아보면 완벽히 연대가 많지 않고 차종별로 이 포트가 있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차를 생뚱맞게 웃기게 해야 된다라든지 이 케이블이 안 닿아서 그러니까 쓰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통신이 이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컨슈머 리포트가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350kW 뭐 900V를 지원하는 루시드 에어도 가보면 50kW가 안 나옵니다. 이게 슈퍼차저인가요? 지금 DOE 미국 정부 기준으로 100kW가 안 나오면 고속 충전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다 한들 이거는 말했듯이 기사든 뭐 보는 입장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니까요. 근데 50이면 너무 느리지 않습니까? 저거 다 채우려면 2시간 이상 걸리는데 빈깡통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불편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여기서 저도 가끔 쓰지 않습니까? 몸소 느끼는 건데 다른 회사 차 때문에 결코 테슬라 오너들이 불편함을 굉장히 레어하다고 봅니다. 이분들도요 불편해서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전기차는 장거리용이 아니다. 아니 속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테슬라한테 꽂아도 저기 EV6 메르세데스 벤츠 갖고도 다 테스트했는데 똑같습니다. 변한 거 없습니다. 이거 5월 2일입니다. 2024년. 근데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 뭐 오픈하면 다 쉽다면서요.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서 뜯어보면은 되게 따라하기 쉽고 단순하죠. 그렇게까지 하는데 테슬라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거고 다 본 결과를 보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다 까진 걸 보니까 이게 쉬워 보이는 거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건 구조의 문제라고요. 그런 것도 우려하시더라고요. 이 많은 해고를 했는데 이런 그럼 테슬라의 슈퍼차저 기술이 타 회사에 넘어가서 좋아지는 거 아니냐. 충전은 종합예술입니다. 차에서도 이게 지원이 안 되면요. 뭘 믿고 강하게 밀어넣습니까? 배터리 터집니다. 그래서 이미 타 회사들 웬만한 차들이 테슬라 슈퍼차저에 왔을 때 특히 800V, 900V 운운하는 차들은 제속도가 안 나옵니다. 거의 3분의 1이에요. 250에 찔렀는데 70밖에 안 나오면 이거 거의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40이면 3분의 1도 아니라 5분의 1도 안 나오네요. 컨슈머 리포트도 얘기한 게 테슬라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냐? 테슬라 차량 오너들과?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다 웬만큼 오픈했지만, 오픈한 거, 이제 여기는 많이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근데 다른 기사들 보면, 실제 제가 맵을 보면은 다 오픈하지도 않았죠. 매직독이 있는 게 별로 없죠. 근데 또, 리비안이라든지, 지금 또 어댑터를 파니까, 그것도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근데 어쨌든, 테슬라 슈퍼차저의 아주 그 유기적인 원활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테슬라 차를 사셔야 됩니다. 그 외 차량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건너 들은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아직도 전기차를 만드는데 내연기관 쪽에서 만드는 전기차들은 내연기관 냄새가 납니다. 자기들이 워낙에 이걸 만드느라고 출혈이 크다 보니까 자꾸 내연기관 때 옵티마이즈된 자기 프레임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려고 그래요. 부품이라든지 전장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게 통신 규격이면 조금씩 이 구조가 다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그래서 만들기가 어려운 게 다른 회사들이 그 많은 약간씩 다른 거를 다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에러가 너무 많이 납니다. 테슬라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죠. 종류가 하나니까 그 외 차량들이 꽂으면 이렇게 속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게 원활히 모든 회사들이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모든 걸 새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 eGMP라든지 뭐 BMW도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폭스바겐도 그런데 그게 건너 듣기로는 완벽히 새 거가 아니랍니다. 많이 개선을 했는데요. 너무 손해가 나니까 자꾸 어느 정도는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하던 거를
조금씩은 계속 쉐어하는 게 약간씩 그런 게 생각외로 이런데 영향을 주는 거죠. 약간씩 그런 다른 점. 근데 완벽히 그게 다 일치를 해야지 이게 원활한데, 이게 자동차 회사들이 차 만들 때 주유소 걱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버릇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요거 하나만 까놓고 테슬라가 노력한 그 과정을 안 보고 다 된 거 까보면 단순하죠. 엄청 단순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 까놓은 거 보면. 근데 이거는 종합예술이다. 거기까지 보질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어느 정도는 완숙기에 들어간 것 같고, 테슬라가 조금 좀 이제 거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커스커링 점에서 자른 것 같고, 오픈한다 할지라도 전혀 현재 오너들한테 불편불만이 없고, 딱히 그런 것도 또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도 이거 가지고 멀리 가질 않으니까 오픈한다 한들 레비뉴가 그렇게 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타 회사들이 그렇게 이거 그냥 살려만 주는 거지 적극 사용해서 이걸 가지고 멀리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차 만드는 친구들이 아직 그게 완벽히 다 이렇게 되질 않아서 앞으로도 요원하다, 속도가 오를. 아니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할 거면 지금 이 오픈한 지가, 이 얘기 나온 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리고 오픈 차근차근 한 게 지금 꽤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며칠 전 기사에도 여전히 속도는 안 나온다. 그러니까 현재 오너들한테 불편함은 그렇게 야기되고 있지 않다. 이것 때문에 뭐 지금 기존 테슬라 오너들의 뭐 밸류가 깎인다든지 그런 일은 현재 벌어지고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설령 이분들이 이제 다른 충전회사든지 회사에 간다 한들 거기는 이제 전심전력해서 자기의 구조적인 걸 개선해야지, 지금 기술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전히 그냥 살려만 주는 거지. 그런 부분이지 딱히 뭔가 테슬라의 밸류가, 이런 충전에 있어서 밸류가 떨어진다든지 뭐 추격자가 온다든지 그걸 자꾸 충전소 만드는 애한테 자꾸 회사들이 떠넘기는데, 이런 게 다 통합되지 않으면은 지금 컨슈머 리포트에서 제대로 지적했듯이 그냥 살려만 주는 수준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물론 이제 테슬라가 V4도 깔고 있죠. 근데 그건 사이버 트럭하고 세미. 지금 여전히 승용차나 이런 데는 400V 시스템입니다. 400V대. 일론 머스크가 시뮬레이션으로 2 이상 올려봐야 크게 경제성이 없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의견 차이가 나죠. 그럼 뭐 800V 그렇게 자랑자랑 하더니 400V를 만들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다간. 미국에서 이거는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원활히 쓰려면, 아니면 그걸 대응해야 할 만한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설치해야 되니까 또 원가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쉬울 것 같지만 참 다양하게 얽혀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근데 참 씁쓸하네요. 참 이게 퍼포먼스가 참 좋았는데 이런 커스커링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면들, 그리고 기술적인 면, 그리고 현재 상황들, 컴퍼티션적인 면들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그 부족한 면을 제가 채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떤 기사에서도 다들 클리어하지 않고 결론은 항상 마지막에 나도 모르겠다라는 걸 붙여서 저도 100%는 확신하기가 좀, 근데 이 정도 의견이면은 그리고 이런 데서 커스커링을 하고 테슬라가 이제 AI에 정말 진심으로 정말 목숨 거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AI 컴퍼니로 나아가기 위한, 지금 아이폰도 그렇고 다 그렇죠. AI가 진짜 열풍이 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AI가 대세인데 그래도 계속 연구개발을 늦춰주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구개발에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애플의 행보가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러면은 이게 기술기업이 맞나라는 생각이 약간 그 좀 밸류에 가까운, 옛날 그래도 애플이라면은 관리인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걸 잘 버무려서 양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좀 뭔가 이렇게 커스커링 하는 모습이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약간씩 그 오버랩 돼서, 근데 제가 그건 제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건 이제 회사들 나름이겠죠. 근데 애플의 그런 행보, 너무 자사주 매입을 진짜, 110 빌리언 달러인가요? 그 정도 규모면은 뭐라도 할 텐데, 자동차 회사를 사서
전기차 만들라고 해도 될 정도일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진심으로 AI에 대해서 하드웨어를 새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거요, 이런 거. 그런 걸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주식 부양을 위해서, 어찌 보면 참 미국은 주주 환원적인 좋은 모습이기도 하지만, 연구자 입장에서 연구를 하는 게 난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좀 앞선 슈퍼차저와 그런 AI 밸류에이션에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주말에 이게 진짜 빅뉴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 이제 모델 Y 후륜구동 롱레인지가 나왔습니다. 왜 놀랍냐면요. 저는 모델 3 때 원래 제일 사고 싶었던 게 후륜구동 롱레인지였습니다. 근데 그게 팀킬을 했죠. 그래서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너무 그것만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짧게 팔았거든요. 그러고 나선 다시 그걸 안 만들더라고요. 어떤 수익성 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그게 되게 아쉬웠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거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저도 이게 6초 정도면은 빠르죠. 저 이상 뭐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차들은 다 막 3초대라서 좀 미친 것 같아요. 3, 4초대라서 내연기관 때는 이거 거의 뭐 슈퍼카 레벨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정도만 가도 우와 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차들은 너무 고성능이라서 정말 오버 스펙인데 저한테. 그러니까 6.5초면서 근데 주행거리는 필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버 스펙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살 수밖에 없었던 게 롱레인지를 원했으니까. 그 사라졌던 모델 3에서는 절대 안 하는 팀킬이라는 거를 모델 Y에다가는 롱레인지 레어휠 드라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모델 Y를 엄청나게 팔려고 진짜 작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결국은 차가 좀 여전히 안 팔리지 않나. 그래도 가격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싼 버전에서 2,000불 올려서 이제 페더럴 텍스 크레딧하고 어느 정도 이거 세이빙을. 근데 이것도 얘기했죠. 개인마다 다르고 이러지만 이 정도 차량급에는 주 보조금도 주마다 다르고 개인의 소득마다 다르지만 이거 넣는 거 정도는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도 얘기하면 또 댓글에 뭐 이거 해당 안 되느니, 이거 워낙 다양해서요. 그렇지만 중론으로 이 정도 얘기해도, 그러니까 각종 혜택을 받으면 320마일 가는 모델 Y 롱레인지 레어휠 드라이브는 31,490달러입니다. 진짜 매력적이고 이거 불티나게 팔리겠다. 시장의 니드를 바로 반영했다. 굳이 올힐 드라이브를 성능 때문에 주행거리가 같거든요. 올힐 드라이브랑 롱레인지랑 지금 주행거리가 비슷해서 아마 후륜구동이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모터가 좀 짐이 되죠. 그러니까 가속 성능이나 트랙션 말고는 사실 무게 증가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거 후륜구동을 강추하는데, 물론 근데 악천후나 눈이 많으시면 그쵸, 뭐 올힐 드라이브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타이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악천후면 운전을 잘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레어휠 드라이브를 참 좋아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올힐 드라이브만 탔죠. 계속해서 내연기관 때도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때 그 할인이라든지 그런 게. 그래서 올힐 드라이브만 탔는데 진짜 작정한 것 같다, 테슬라가. 이거는 상품성이 끝내준다. 그러니까 이걸로 진짜 승부를 보려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판매량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 절대 테슬라가 다시는 일론 머스크가 후륜구동에 대해서 이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모델 3로. 안 만들 것 같더만. 진짜 이렇게까지 만드는구나. 그래서 또 앞선 커스커링까지 생각하면은 좀 납득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실리콘 포토닉스는 말 그대로 포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광 케이블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리콘 베이스에서 이제 포토닉스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자가 아니죠. 우리가 하는 환경은 일렉트론인데 이건 포톤입니다. 여기는 포톤 가지고 하는 걸 포토닉스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실리콘 포토닉스 회사에 이제 투자하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인간은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항상 돌파구를 마련해내고 AI 하드웨어에 있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전한다라는 거죠. 이제 공정에 있어서 한계가 오고 패키징도 한계가 온다 그랬는데, 이 실리콘 포토닉스를 지금 TSMC가 진심으로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제가 어느 정도는 건너서 이건 좀 가깝게 듣는 게 많아서 반도체 쪽은 대부분 맞췄죠.
2024년 중간쯤 지나갔는데도 TSMC의 점유율은 계속 늘어나죠. 제가 그럴 거라고 씁쓸하지만 얘기했지만 정확히 맞았죠. 기술적 동향이라든지 대체적인 큰 흐름은 이건 잘 맞춰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2D 머티리얼도 이제 만지는데 패키징에 있어서 포토닉스를 더 이제 갑자기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든 회사들이 이게 좀 차이를 잘 들으셔야 되는 거는 모든 회사들이 삼성 같은 거 물어보면 기술 다 한다 그러죠. 뭐 연구소에서 다 한다 그러는데 진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하기 위해선 다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진심이냐 아니냐. 근데 TSMC의 분위기나 여기 지금 장비 회사들 돌아가는 거 보면은 좀 진심인 것 같긴 합니다. 실리콘 포토닉스에 대한 얘기는 뭐 여기 AI도 너무 잘 정리해줬지만 이게 그렇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한 30년 넘었거든요. 이제 하다 여기 오게 된 게 포톤을 사용하게 되면 스피드도 훨씬 빠르고 에너지 컨섬션도 내릴 수 있고 스케일빌리티라든지 밴드위스, 왜냐면 AI가 엄청난 데이터를, 그러니까요. 이거는 좀 의외였는데 알고리즘이라든지 아키텍처라든지 이거 효율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드웨어를 증진시키는 쪽으로 어마무시한 기존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그냥 엄청나게 때려 부어서 하겠다라는 게 완전히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량의 데이터를 지금 현재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포토닉스로 패키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이나 유명 이제 논문들을 좀 보니까 광학의 유명한 교수님들 뭐 유펜의 앵겔라 교수님이라든지 그런데 보니까 논문들도 패키징뿐만 아니라 포토닉스로 AI 연산이라든지 그걸 조금씩 시도를 해가면서 이게 분위기가 학계부터 해서 지금 인더스트리까지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구나.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이거를 연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연결이 수준이지만 연산까지 이걸 바탕으로 이렇게 포토닉스가 시작되면 차츰차츰 늘리겠죠. 그래서 연산까지도 생각을 하는 포석을 깔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서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은 계속 발전하고 AI 데이터에 대한 이런 트레이닝 이런 거는 끊이지 않는다. 엔비디아도 이런 거 보면 자포스틱이나 보면 실리콘 포토닉스도 뽑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많이 팀을 꾸리려고 하는 것 같고, 여러 군데 이제 들썩들썩 하는 거를 봐서 그냥 기술이 모르겠습니다. 성공할지 안 할지. 왜냐면 30년 동안 이걸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실리콘 위에서 하는 거지만 포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레이어라든지 새로운 이제 컴포넌트들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물질도 들어올 수 있고요. 일단 광 케이블 연결해서 이제 연결하는 통신하는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을 거기서 바꾸는 거니까요. 더 나가서 연산까지. 그러면요, 그것에 대한 환경이 솔직히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파운더리 스케일에서는. 레이어 하나만 바꾸더라도 공정을, 더 자세한 얘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길어지고, 좀 그래서요. 이거랑 레시피 셋업하고, 이런 테스트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 뭐 하나 바꾸는데도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정말 챌린징하고, 그러다 보니까 파운더리들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냥 연구단에서는 그냥 하나 뭐 바꾸는 게 뭐 어때서, 그거 하나 바꾸는 게 기계 안에서 별짓을 다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애톰을 쓰냐에 따라서 그게 챔버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공정에 별의별 영향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게 복잡한 공정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쳐서 그거를 다시 레시피를 셋업하고 캘리브레이션 하는 일이 정말 머리가 터집니다. 그렇다고 이런 게 뭐 자동화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외로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게 많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엔지니어의 감이라든지 그런 걸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환경이 잘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계에서 실험단에서 뭐 하나 만드는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양산을 하기에는 이게 정말 어려웠었는데 이제 엄청난 수요가 생긴 거죠.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패키징 단에서도 맨날 레고 블럭 같이 인터포저를 통해서 다 이제 붙이는 수준까지 하는데 자꾸 효율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더 좋은 하드웨어만 요청을 하니 손은 키울 생각을 안 하고 말로만. 사람은 항상 이런 상상력이나 말이 훨씬 더 빨리 갑니다.
근데 하드웨어는 고난이죠. 이건 완전히. 이건 노동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인재풀도 적고, 그래서 덕분에 이쪽에 몸값이 그냥 천정부지로 계속 솟는데,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쉽지 않다. 이런 환경이 잘 갖춰지지 않아서. 근데, 이제는 확실한 그런 니드는 좀 생긴 것 같다? 저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현재 단에서는, 이제 공정 개선하긴, 선단 공정을 개선하는 게 쉽지도 않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패키징을 계속 개선하는데, 이제 레고 블록 같이 다 붙이면 이제 뭐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는 포토닉스라든지 그래서 이 2D 머티리얼로는 일렉트로드 정도 가는 정도 그리고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로 패키징이든 아니면 이제 더 나아가서 연산까지 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썼는지 우리 인간들은 방법을 찾아내서 그게 언제 올지 모르죠. 이래놓고 또 실패해서도 늘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장난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회사들이 진심으로 좀 생각하는 흐름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AI 하드웨어는 계속 누가 될진 모르겠지만 계속 발전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멈추진 않는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가 기가 막히게 세게 걸려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라는 포인트도 생긴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테슬라가 완전히 AI 집중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젠가 버블이 터지고 쓰는가. 근데 주식적으로는 버블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술적으로는 계속 진보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카드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